반갑습니다. 저는 아레나캐스트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차분한 오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와 좀 상반되게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재미있는 컨텐츠, 그다음에 이 컨텐츠가 어떻게 메타버스 세계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저희 지금 뭐 주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가 글로벌 인터랙티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좀 여러 가지 사례하고 저희의 개념, 그 다음에 동영상들 같이 해서 보여드릴 거고,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는 일단 게임 컨텐츠,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영화, 드라마, OTT 컨텐츠들을 이제 시청자들이 인터랙티브하게 보면서 참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와의 관계, 그다음에 그러한 컨텐츠를 즐기면서 다양한 형태의 유저가 본인들의 창작 컨텐츠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UCC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걸 이제 밈 형태로 발전시켜서 이것들을 NFT화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디지털 컨텐츠가 블록체인 기술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금융 상품이 되는 거죠. 어떻게 지금 연결을 해서 마켓플레이스에 거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 메타버스 전문가 과정 말씀드린 건 저희가 하고 있는 인터랙티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메타버스 관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좀 먼저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IT 업계에 지금 한 24년 정도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고요. 공대를 나와서 제가 첫 직장을 LG전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PCS 폰, 스마트폰 나오기 훨씬 전인데 피처폰이나 PCS 폰에 대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들, 사업단에서 제가 연구원을 일을 했고요. 2000년 초, 99년도 말 2000년 초 잘 아시는, 여기 뭐 아직 나이가 좀 젊으신 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이제 첫 번째 벤처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기업 엑소더스들이 일어났고, 제가 그때 이제 휩쓸려서 나오게 됐습니다. 뭐 당시에 제가 근무했던 사업단에 여러 팀들이 있었는데 팀의 한 40% 정도가 개인 창업이라든지 스타트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나온 상태였고요. 저도 그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돼서 제가 이제 했던 부분들이, 첫 번째 제가 지난 한 4년 정도 이 IT 업계에 종사하면서 세계 최초인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뭐 제가 제 소개드리기 좀 민망한데, 나름대로 시장을 혁신하는 어떤 퍼스트 무버로서의 어떤 그런 혁신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제가 LG전자를 나와서 첫 번째로 했던 사업이 모바일 지불 결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프티콘, 기프티쇼 아실 겁니다. 그거를 제가 처음 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바일 상품권이라는 단어를 제가 2001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것들이 이제 각 이동통신사들하고 제휴를 맺으면서 이제 K사 같은 경우는 기프티쇼, 그 다음에 이제 S사 같은 경우 기프티콘으로 발전을 했고, 여러분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흔히 선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일반화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고, 이 비즈니스를 저희가 이제 제가 첫 번째 창업회사인 키투넷 솔루션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잘 돼서 제가 2008년도에 이제 M&A를 하고 합병을 한 뒤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건너가서 이제 경영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운명인데,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 주제인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당시에는 이게 메타버스란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AR 비즈니스를 201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좀 겁없이 시장에 뛰어든 개념이 됐고요. 2011년도에 여러분들
지금 잘 들어서 아시는 그 포켓몬고 아시죠? 포켓몬고. 그 포켓몬고를 제가 4년 반 일찍 미국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서비스 이름은 프리즈라는 개념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새 뭐 오징어 게임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음땡 게임이었어요. 얼음땡 게임. 그래서 그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제 상대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비추면 상대가 이제 펭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각도하고 세기를 져서 눈을 던져서 상대를 맞추게 되면 그걸로 서로 소셜라이징이 되는. 그다음에 그것들 통해 내 주변에 있는 광고주들하고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가 이제 프리즈라는 서비스를 2011년도죠. 지금 한 12년 정도 10년 정도 됐는데 2011년 여름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완성을 해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금하고는 시장 환경이 너무나 달랐고요. 대표적으로 GPS 기술이 그때는 되게 불안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인하고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상대 플레이어가 없어져 버려요. 그 당시에는 그 GPS에 그 톨러런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500m, 1000m를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글리치라고 그러는데, GPS 글리치라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게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이슈가 또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저희가 여기 두 번째 포스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당시에 우리 그 강남역에서, 그러니까 개발은 한국에서 했습니다. 미국 법인이었는데, 강남역에서 대학생들 50명 정도를 모아놓고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했어요.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강남역 길거리를 스마트폰을 들고 이러고 지나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무슨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끝나고 피드를 받았는데 네거티브한 의견이 70%가 넘어요. 일단은 창피하다. 그 다음에 여름에 이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게임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힘들다. 창피하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고가 터지는데 대학생 한 친구가 이러고 가다가 강남역 사거리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이러고 가다가 차에 살짝 치워버려요. 거기다가 위험하다. 그래서 온갖 안 좋은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11년도 해서 12년까지 베타 테스트를 하고 서비스를 하다가 공식 서비스를 하고 하지 못하고 너무나 네거티브한 의견들이 많아서 이제 접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저희가 아레나 캐스트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15년도 어느 날 아침에 미국에 전화가 와요. 제 친구였는데 전화가 오더니 야, 네 서비스가 지금 미국에서 대박이 났다는 거야. 그 무슨 소리냐? 그때 이제 포켓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PVP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개인 대 개인 간의 어떤 게임이었는데 포켓몬고는 PVE였습니다. PVE. 그러니까 그 컴퓨터하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앞서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그 기술과 서비스 프로덕이 너무 앞서가도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실패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서 제 경험으로 의하면 지금은 워낙 빨리 바뀌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서서 시행하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AR 베이스의 이제 게임을 하면서 완전 신세계였죠. 포켓몬고보다 한 4년 반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은 이제 경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돌아와서 이제 인터랙티브 스트리밍이라는 이 분야 제가 아레나 캐스트 설립을 하고 지금 이걸 한 지가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제가 메타버스라는 말이 시장에서 돌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각 신문 언론사에서 거의 뭐 도배가 해다시피 많이 나오고 뉴스에서 떠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몇 개월 안 됐어요. 그죠? 불과 3, 4개월? 근데 제가 이제 저같이 20년 이상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1년도에 AR 베이스의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를 한 거예요. 근데 하도 주변에서 메타버스 떠들고
그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의 관심, 시장의 관심이 그걸로 몰리고 더더군다나 돈이 그쪽으로 몰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본인들이 하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얹어서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개념에 맞춰서 확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다큐멘테이션하고 외부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사람들과 미팅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참 세상이 돌고 도는구나. 이 기술적 트렌드, 시장 트렌드는 결국은 돌고 도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느끼지만 비즈니스라는 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저기 한다 하더라도 당시에 기술적인 불완전성,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식, 그다음에 시장의 미성숙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못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근데 그런 경험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게 써놨지만 여기 보면 이제 사전적 의미, 여러분들 뭐 첫 번째 어제 세션 오늘 세션 해가지고 메타버스의 시장 개념과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 개념, 그다음에 이제 내용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다음 오늘 두 번째 날은 이제 저 같은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위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각 모델들에 대해서 아마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사전적 의미, 뭐 메타라는 초월과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합성어, 이건 여러 번 들었을 때 이건 사실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구글링 해보면 금방금방 나오는 부분들인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럼 과연 메타버스가 뭐냐? 이런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 인더스트리 내에서 시장에서 이 메타버스를 뭐라고 인식을 하고 어떤 식의 밸류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사전적 의미와 사업적 의미로 나눴는데, 사업적 의미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 여기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죠. AI 들어가고, 뭐 빅데이터,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AR, VR 기술들 등을 활용해서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만든 가상 세계 위에서 구현되는 다양한 서비스. 이렇게 지금 사업적인 의미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여전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이 메타버스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가상현실, 디지털로 구현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웹 서비스, 앱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거기다 플러스 이제 인프라적인 속도. 지금 뭐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 4년도 세컨드 라이프 하는 개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획기적인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 모델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인프라적인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됐던 거예요. 당시에 새로운 개념들 세컨드 라이프가 아닌데 개념은 좋죠. 내가 실질적인 현실 세계가 아니라 초월된 세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인프라가 도저히 뒷받침되지 않는 거죠. 그걸 하려면 3G로 바꿔야 되고, 요금 폭탄 맞고, 그 다음에 뭐 웹도 아주 고속의 인터넷상에서만 도는 어떤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됐던 거죠. 사실은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이미 10년 전, 15년 전에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PC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메타버스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제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전적 유형은 뭐 이미 들으셨겠지만 일단 증강현실 개념, 뭐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포켓몬고, 그다음 제가 준비했던 프리즈라는 개념, 그다음에 네이버의 스노우,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이런 개념도 있을 거고, 가상 세계 이거는 이제 새로운 디지털 공간을 만드는 세계, 뭐 대표적인 게임이죠. 이따가 제가 얘기하는 컨텐츠의 대부분이 이제 게임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타버스가 뭐냐? 구체적인 사례로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저는 일단 게임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게임이 메타버스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나오는 이제 아바타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로블록스. 제가 아들이 셋인데 아들 둘이 지금 이 게임에 미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자제분들 계시면은, 그런데
애들이 뭔가 만들어서 여기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거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언리얼 엔진을 만들고 있는 에픽 게임즈에서 개발한 이제 포트나이트, 그다음에 네이버의 제페토, 뭐 그다음에 이제 SKT가 따라가 하고 있는 지금 이프렌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그다음에 일상 기록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걸 뭐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그다음에 일상 기록에 해당하는 메타버스인 거고, 그다음에 거울의 세계 이렇게 분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실의 모습을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이제 재현한 구현한 세계, 구글 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맵을 이용하는 뭐 배달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사전적 의미입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현실적 사업적 유형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 뭐 스트리밍, 교육, 의료 등의 콘텐츠가 디지털 기술이 결합해서 구현된 모든 가상세계 서비스를 이제 메타버스의 유형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인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역시 여전히 메타버스의 개념이 너무 넓어요. 그다음에 모호해. 뭐가 메타버스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지금 사업 제의를 하고 있고 업체들 많이 만나고 있고 사장님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뭐 투자자들 그다음에 이제 분들 많이 만나고 계시는데 대부분 지금 뭘 가져오시냐면 메타버스는 아바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네이버의 영향력 그다음에 카카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바타 기반의 가상 커뮤니티 세상 이런 부분들 그래서 대부분 다 이 제페토 모델을 이제 많이 제페토 어떻게 보면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모방해서 뭐 SKT 그다음에 기타 이제 뭐 엔터테인 뭐 CJ ENM이라든지 많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아바타 기반의 커뮤니티 세상을 이제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이쪽으로 처음에 오신 분들은 야, 메타버스는 그 뭐 이렇게 아바타로 만들어가지고 걔들이 뭐 이렇게 그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이 아바타를 떠올립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데 되게 좁게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 이제 또 메타버스랑 빠지지 않는 게 VR, AR, XR과 같은 그런 개념들이죠. 저는 참 이 메타버스가 살려준 이 빅 트렌드가 살려준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개념 중에 하나가, 기술 중에 하나가 저는 VR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카카오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실리콘밸리 있었는데 그쪽 오셔가지고 VR 관련된 이쪽 그 기업 창업을 또 몇 번 하셨었어요. 사실은 2010년대 초에. 근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복잡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VR 관련된 컨텐츠를 만든다 하더라도 얘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적인 부분도 부족한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저는 VR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 보면서 VR에 대해서 되게 좀 네거티브 했습니다. 일단 저는 VR 곡을 쓰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일단 머리 예쁘게 세팅했는데 근데 머리 망가지는 거예요. 내 머리 스타일, 지금 머리도 별로 없지만은 머리 스타일을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이걸 봐야 돼? 이제 나이를 먹은 거죠. 애들은 물론 하겠죠. 근데 또 하나 어지러워요. 현기증 나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그 VR 관련돼서 되게 좀 네거티브하게 봤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AR이 훨씬 더, 그 다음에 이제 홀로그램과 같은 그런 이제 XR 이런 쪽이 나중에 발전을 하겠구나라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5G가 되면서 인프라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 3D 렌더링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적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시장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들이 시장에 뜨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러한 그 AR, VR, XR을 통해서 구현을 하려고 하는 컨텐츠들 돈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듭니다. 리소스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AR, AR은 지금 어느 정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저는 AR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VR과 XR 개념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컨텐츠들을 즐기고 지금과 같이 할 수 있는 시장이 되려면 앞으로 한 적어도 미니멈 3년에서 5년, 한 7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뭐 여기 언리얼 기술이라든지 뭐 유니티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그 제작 엔진들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시간과 그런 기술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슈가 결국은 뭐냐면 이 메타버스를 리딩하는 건 뭐냐면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인 라이엇 게임즈, 그 다음에 이번에 상장한 크래프톤, 뭐 이런 쪽이랑 다 제휴가 돼 있어요. 뭐 넥슨, 뭐 우리 뭐 지금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NC 소프트,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의 메이저 게임사들은 사실 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미 메타버스라는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 주체자들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되게 조용합니다. 안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회사들한테는 물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기회가 온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 메타버스 서비스의 핵심은 뭐냐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블록스, 그다음에 뭐 마인크래프트, 뭐 그다음에 뭐 포트나이트, 그다음 우리나라 뭐 리니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임이 다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의 주된 이그젬플과 내용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건 아바타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와 게임밖에 없느냐? 아니죠. 지금 그 앞에 두 가지는 사실은 이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큰 회사들, 이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회사들이 본인들의 컨텐츠를, 본인들의 리소스를 가지고 얼마든지 확장해서 만들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의 제페토나 이런 아바타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일반 스타트업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 인프라와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기술과 일단 사용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미 레드오션화 됐습니다. 사실은 그냥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룡들이 소위 말해서 좀 시장을 이끌어가는 한 10개 내외 업체들이 거의 시장의 90% 이상을 이미 장악을 했고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쪽 게임 업계에 들어오는 건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게임과 아바타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외한 그럼 다음 차세대 메타버스의 주역은 뭐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의료도 있을 수 있고, 뭐 바이오도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스트리밍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 스트리밍, 그 다음에 스포츠 스트리밍, e스포츠, 그 다음에 영화 드라마 등을 시청자가 보면서 참여하고 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파생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NFT화 시켜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 전 단계까지는 이제 디지털 컨텐츠가 되는 거고 이제 이게 블록체인과 결합돼서 NFT가 되는 순간 이게 이제 금융 자산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다음 차세대의 메타버스의 주된 컨텐츠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뭐냐면 여전히 메타버스도 결국은 뭐냐. 자, 내 분신을 아바타로 만들어서 꾸몄다고 가정하시죠. 예쁘게 꾸미고 옷도 사 입히고 귀걸이도 하고 그다음에 가서 걸어 다니면서 블랙핑크의 제니하고도 채팅하고 현재 그 정도 수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초월한 세계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나의 분신인 아바타가 결국 나지 않습니까? 내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메타버스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메타버스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현재 수준 된다 그러면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메타버스와 유니버스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즐기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컨텐츠 결국 뭐냐면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게임 컨텐츠, 스포츠, e스포츠, 영화, 드라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이 메타버스 접목시키는지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스트리밍 컨텐츠 메타버스를 선도하고 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게임과 스포츠 OTT 스트리밍 컨텐츠를 시청자, 사용자들이 함께 보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양방향 퀴즈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따 영상으로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릴게요. 사람이 그냥 패시브하게 영상을 볼 때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의 재미의 강도가 다릅니다. 훨씬 더 재밌어요. 그 다음에 그 성과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그 스트리밍 콘텐츠를 응용해서 다양한 이제 본인의 UCC를 만들 수가 있어요. 미미라고 대표되는. 그래서 이걸 이제 생산해서 외부에 있는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연동을 해서 유통을 함으로써 재미를 극대화하고 이제 부가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차세대 메타버스 플랫폼을 저희가 지금 구현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타버스라는 여기 뭐 새로운 사업 환경인데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사실 원래 있던 개념이에요. 사실은 결국 뭐냐면 사용자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메타버스 세계에 참여하고 다른 사용자와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양방향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그 언론이나 신문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이제 NFT화해서 뭐 얼마에 팔렸대, 이게 얼마까지 갔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뭐 작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무슨 화가,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 유명한 작곡가 이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만 NFT로 만들어서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스포츠나 게임, 영화, 드라마를 즐기시면서 그 컨텐츠들 기반으로 파생돼 있는 컨텐츠를 만드셔서 그거를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디지털 컨텐츠 플러스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NFT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가 되는 그런 서비스가 그래서 그런 탑다운뿐만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어떤 그러한 결국 수많은 유저들이 참여해야지만 그 플랫폼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그 메타버스 유형에 속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이쪽 디지털 콘텐츠 게임과 이쪽 e스포츠 이쪽 관련된 인더스트리를 잠깐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타버스 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유저들이 좋아할 수 있는,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쪽 게임 컨텐츠, e스포츠 컨텐츠 쪽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좀 설명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작년 10월에 뭐 여러분들 여기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테고 뭐 안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 모든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그 게임을 영상으로 보고 즐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데드크로스가 됐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커다란 의미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릴 때 게임이 좋아서 게임에 미쳐서 게임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것들을 이제 뭐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뭐 결혼하고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아직 그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이걸 대리만족으로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게임이라는 시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보는 게임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회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이런 게임 회사들이 이런 게임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뷰어십에 대한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이 크라우드 방식의 게임 회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게임 회사들의 IP를 땡겨야 되는데 게임 회사들이 그 IP들을
그 업체한테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IP 확보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미디어 컨텐츠로서의 게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이 e스포츠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e스포츠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는 게임인데 그걸 프로리그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라이엇 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타이틀이 지금 전 세계 한 60%를 장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상장 크래프톤, 뭐 기타 이제 많은 회사들이 e스포츠 컨텐츠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사업 모델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중개권 판매, 대회 유치, 광고 스폰서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한적인 사업 모델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그 보는 방식은 시청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그냥 패시브하게 이렇게 즐기는 형태의 그러한 인터랙션이 없다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모든 게임 컨텐츠는 미디어 컨텐츠 이제 어떤 사업의 전환기가 필요한 시기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시청자와 그 다음에 이 IP 홀더 플랫폼 모드가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트래픽 증가하고 있는 이 기존의 게임과 e스포츠 콘텐츠의 미디어로의 확장에 대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메타버스의 개념,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메타버스의 관계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실질적인 이제 그 프로덕트를 이제 보여드리고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레나 캐스트라는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뭐냐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MZ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가 뭐냐라는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게임입니다. 게임과 e스포츠, 그다음에 스포츠 콘텐츠, 그다음에 이제 OTT, 영화 드라마 이제 스트리밍 콘텐츠인데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AI 기술을 여기에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1초에 AI가 30프레임 정도의 사진을 찍어서 화면에 있는 컴포넌트를 인식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청자가 보면서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퀴즈를 내요. 퀴즈를 그 다음에 시청자가 풀면서 재미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상들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이제 파생 컨텐츠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해서 NFT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가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인터랙티브 스트리밍 메타버스 위에서 구현되는 이제 인터랙티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사용자들이 게임 컨텐츠, 스포츠, 그 다음에 OTT 컨텐츠들을 더 재미있게 즐기게끔 해주자. 재미를 얻으려면 여러분 어떨 때 재미를 느낍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참여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패시브한 시청자가 아니라 액티브한 참여자로서 내가 참여한다는 거. 두 번째가 더 재밌으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이것 통해서 이제 뭔가 경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리워드를 얻을 수 있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요소들이 있으면은 더 재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생태계를 확장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사업 모델로 저희가 구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좀 제가 보여드릴 게 좀 많아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통해서 만든 서비스가 뭐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사용자 인터랙티브 기능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크게 한 7, 8가지 것들을 저희가 AI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게임과 스포츠 쪽의 영상을 저희가 1분에 한 30프레임을 찍어요. 그 다음에 화면에 나와 있는 각각의 컴포넌트를 인식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인터랙티브 퀴즈를 좀 내는 이제 서비스인데, 첫 번째가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인스턴트 퀴즈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요건 뭐냐면 이제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야구로 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야구 보고 계세요 지금. 근데 지금 코리안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7차전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LG하고 키움이 이제 잠실에서 7차전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근데 9회 말이 됐는데 LG가 7대4로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리안 시리즈 7차전 LG와 키움이 붙고 있다는 거, 9회 말, 근데 키움의 노아웃 말루 찬스가 됐어요. 9회 말 노아웃 말루 찬스라는 거를 AI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인식을 할 수 있죠. 근데 다음 타자가 그 시즌 홈런왕인 박병호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번 타임에 요번 상황에 경기가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 혹은 뭐 홈런이 나올 수 있겠구나. 어떤 그런 전체 경기에 아주 크리티컬한 티핑 포인트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찬가지로 AI가 데이터를 가지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한테 퀴즈가 나가요. 요번에 경기가 뒤집어질 거냐 말 거냐, 홈런이 나올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게 그 인스턴트 퀴즈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 친구가 이제 유명한 이제 게임 스트리머인데, 이 인스턴트 퀴즈를 멀티 형태로 해서 뭐 3x3 형태의 이제 그 빙고판 형태의 각각 이벤트를 배치해 놓는, 그래서 이걸 이제 멀티플 퀴즈라고 합니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미션 플레이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유명한 스트리머예요. 스트리머인데 지금 현재 그 게임의 랭킹 1위가 현재 만점이에요, 만점.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청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 친구의 방송을 한 몇만 명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10,000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별풍선을 가지고 도네이션을 합니다. 미리 크라우드 펀딩을 해요. 크라우드 펀딩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얘를 가지고 이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스트리머한테. 당신 요번에 1등 기록을 깨면 우리가 이 크라우드 펀딩한 별풍선을 줄게. 라고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스트리머가 달성을 하면 이제 주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제 매치는 뭐냐면, 불구경 다음으로 이제 재미있는 개념이 싸움 구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게임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학교, 고등학교 1등,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B 고등학교 1등, 너희 둘이 양쪽의 학교 1등인데 둘이 한번 붙어봐. 이기는 사람한테 줄게. 마찬가지 이것도 시청자들이 별풍선을 도네이션해서 그거를 크라우드 펀딩 받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대회 형태로 모아두면은 이게 이제 토너먼트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도네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영상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아이템들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디지털 카드 형태로 가질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NFT화해서 그 자산으로 만들어 마켓플레이스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제가 자세히 이제 보여드릴 건데, 메타버스라는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개념이 사실 이제 NFT거든요. 그 메타버스 내에 있는 모든 디지털 컨텐츠들을 사실은 메타버스 내에서 전부 다 NFT로 바꾸고 NFT 형태로 해서 거기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이슈들, 뭐 우리 정부의 스탠스도 다르고, 뭐 싱가포르, 미국, 뭐 기타 다른 국가들의 이제 스탠스가 조금씩 다른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암호화폐에 관련된 부분, 블록체인과 이제 암호화폐는 사실은 같은 개념이고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국의 입장, 미국의 입장이 이제 다르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쪽 블록체인 쪽도 제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나름 이제 여기에 대한 경험과 이제 그 너리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직접 얘기할 때하고, 이게 메타버스 상에서, 메타버스 위에서
NFT 형태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실질적으로 이쪽을 잘 모르시는 비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후자가 훨씬 더 이미지적으로 뭐 전자가 이미지적으로 나쁘고 후자가 이미지적으로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메타버스라는 그 시장 환경 위에서 들어가는 형태의 블록체인 기술과 기존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개념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이상의 위에서의 NFT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컨텐츠를 형태 변환한 개념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어떤 그런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덜 레스 센시티브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사실은 요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확장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파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말이 좀 길었는데 영상을 좀 몇 개 보여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e스포츠 업계 한 60% 70% 차지하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하고 제휴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위치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유튜브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이쪽 게임 쪽 관련된 이제 플랫폼인데 그 위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가 올 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 지금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과 그 다음에 지금 크래프튼, 이 펍지라는 게임에 지금 월 방문자 수 합치면 약 한 900만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이제 트래픽을 많이 내고 있고요. 상당히 좀 성공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성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지금 한국 리그만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글로벌 리그로 확장이 돼서 좀 더 커다란 사업 생태계를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이게 실제 경기 장면을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경기가 이제 시작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본인들의 각 시청자들이 본인들의 이제 전략을 이렇게 이제 카드 형태로 가서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 거기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캐릭터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여기다 이제 본인이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여기 각각에 보이시는 요 부분들이 이제 카드로 다 바뀌는데 이게 내년 정도부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게 이제 NFT로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e스포츠 선수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이제 액션을 만들어 놓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저희가 한 연에 한 800만 명 정도가 지금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하고 이제 크래프튼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경기를 이 방에 계신 한 20명 되신 남짓한 요 분들이 이제 다 친구라고 가정하고 이제 이 게임이 워낙 유명한 게임이에요. 이걸 보면서 같이 본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 경기를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아까 같은 그런 퀴즈들이 나옵니다. 한두 개 정도 나오고 경기 전에 이제 본인의 전략을 세워서 거기 각각의 게임 캐릭터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배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계신 이제 20명에 대한 분 다 친구기 때문에 이 전략들이 다 다를 겁니다. 세팅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딱 시작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화면을 인식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젠지라는 팀과 G2라는 팀이 로고가 나왔기 때문에 로고를 인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젠지랑 이제 GT가 싸우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이제 이 경기가 스킨들끼리 서로 전쟁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킬, 그 다음에 데스, 그 다음에 어시스트 이 기본 개념. 그래서 그 숫자들을 화면 인식을 통해서 잘 가져옵니다. 데이터들을. 그래서 특정 팀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냈는지를 저희가 이제 초당 한 30프레임을 찍으면서 거기에 대한 컴포넌트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요가 실제로 각 선수들이 요건 이제 정식적인 e스포츠 경기니까 각 선수들이 이렇게 누가 어떤 스킨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각 선수들의 퍼포먼스들 역시 마찬가지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반대팀 맛도 마찬가지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공격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식을 해서 그럼 벌써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인터랙티브한 퀴즈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액션이 딱 일어나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맞춰지기 때문에 도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맞춰서 도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포인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각각의 포인트를 얻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제 빙고 개념을 넣어놨기 때문에 가로, 세로, 대각선이 맞추게 되면 이제 추가 점수를 얻는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autiful punish from Genji. The fact that they're able to find that kill onto Jankos, the fact that first blood even went over to Genji, but G2 looking to make.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이 이제 저희가 이런 개념인 거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크래프트 펍지에 이제 적용한 게 이제 Let's do this. 아까 이제 야구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퀴즈가 나갑니다. 경기 중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정식 프로 경기뿐만 아니라 개인 스트리머 경기에도 적용을 해서 결국 이 게임 영상과 이거를 좋아하는 시청자들과의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인터랙티브 스트리밍이라는 분야를 좀 만드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런 뭐 MMORPG나 뭐 그런 복잡한 뭐 FPS라든지 배틀로얄 장르뿐만 아니라 이런 뭐 카트라이더 같은 이런 이제 캐주얼 게임도 적용할 수가 있죠. 이 친구가 이제 스트리머고 이 왼쪽이 시청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치죠, 매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고등학교 넘버 원과 B 고등학교 넘버 원 너희 둘이 붙어봐. 그래서 매치를 주선하는 거죠. 그 양쪽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들이 보겠죠. 요새는 애들이 그 뭐 방송 중에 쓸말은 아니지만 싸움으로 짱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게임 가지고 얘기를 한답니다. 뭐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각 이제 랭킹 있는 분들을 붙여서 매치를 성사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보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국민 게임이죠. 그 NC 소프트의 리니지. 이 게임 참 대단한데 지금 20년 동안 해서 돈을 뭐 거의 100조 가까이 번 게임이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 NC도 마찬가지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구조적인 한계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백래시 유저들의 그런 어떤 반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이제 지금 뭐 사회적 공공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각 게임별로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리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게임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게임은 실제로 각 스킨 캐릭터가 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랜덤 박스가 나올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퀴즈들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게임 영상을 내가 패시브하게 일방적으로 보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그 영상을 보면서 참여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인터랙션하면서 하는 이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시청자들은 훨씬 더 커다란 재미와 이 관련된 이제 아까 그런 식의 이제 퀴즈를 풀어서 내가 포인트를 쌓게 되면은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그런 성과들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포인트들을 마일리지 주고 이제 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굿즈라든지 지금 현재는 이제 게임 내 아이템을 저희가 주고 있어요. 아까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 리그 안에 있는 스킨들 왜냐면 그것들이 다 핵심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뭐 무기들 이런 것들 주는 거고 이제 향후에는 이것들을 이제 이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그 두 번째 이제 세션에서 말씀드릴 텐데 내가 그걸 통해서 파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컨텐츠들을 얘를 가지고 NFT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이 포인트를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미를 극대화하고 내가 즐기는 컨텐츠들을 파생해서 이거를 금융자산으로 만들고 이것들을 통해서 부가적인 리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 쪽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리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게임 쪽에서 지금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게임 미디어 커머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커머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존에 홈쇼핑을 우리가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면서 내가 이제 물건 사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다 뭐 그립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어떤 세상이 됐냐면 게임을 그동안은 아이템을 어떻게 샀었습니까? 내가 플레이를 하면서 아이템을 사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게임 아이템도 홈쇼핑처럼 게임 영상을 보면서 아이템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쇼호스트가 나와가지고 뭐 이제 뭐 이 물건이 이렇게 좋은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얘기하고 사람들 부추기고 뭐 지금 뭐 100개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푸시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게임 스트리머가 게임을 본인이 보면서 말씀드리기 낫겠네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 게임을 하는데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여기 왼쪽에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쭉 물론 이제 요 개념까지 되려면 실제로 게임사와 연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메이저 게임사들과 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게임을 플레이어가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보는 시청자도 영상을 보면서 이 아이템이 이렇게 이런 쪽에 쓸 수 있어? 이런 데 효과가 있어?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서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설명을 쭉 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같은 그런 근데 그냥 물건 팔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은 안에서 돌아가는 커머스도 게미파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게임이라는 아이템을 홈쇼핑처럼 미디어 커머스를 팔려면 파는 프로세스조차도 게미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터랙션 개념이 게미파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포인트를 쌓아서
살 때 50%뭐 60% 할인을 해주고 이렇게 그냥 결제도 되지만 이런 식의 40% 쿠폰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이제 게임 아이템을 보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포인트를 다 쌓게 되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바우처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이제 구조로 확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쪽 게임 비즈니스 쪽에 추구하는 이제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제 그 단계가 이제 게임 미디어 커머스 쪽으로 저희가 이제 확장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00% 쿠폰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일단 게임에 관련된 컨텐츠를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얼추 지금 1시간 가까이 돼서 지금부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 그 스포츠 컨텐츠, 그다음에 영화 드라마 컨텐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인터랙션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시청자가 파생된 컨텐츠를 활용해서 이걸 NFT화 시켜서 마켓플레이스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두 번째 세션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일단 게임 컨텐츠, 인터랙티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로 구현을 됐는지를 보여드렸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제 뭐 스포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올해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컨텐츠를 인터랙티브 스트리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됐고, 사실 그 저희가 이 영화하고 드라마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여러분들 요새 뭐 지금 넷플릭스에서 공존의 히트를 치고 있는 오징어 게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명절 때 봤거든요. 한번 보니까 끊을 수가 없더라고. 이게 지금 이 재밌는 게 그 게임 아까 게임의 이제 e스포츠, 그다음에 스포츠, 영화, 드라마 이 컨텐츠 공통점이 뭐냐면 다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얘기해봤습니다. 각본이 이제 시나리오인데 일단 뭐 예를 들어서 3회를 봤다 그러면은 4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못 견디는 거야. 요새 다 그렇게 만듭니다. 컨텐츠들을. 그러니까 이 각 회가 진행될 때마다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에 관련된 이제 퀴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결국 이제 모든 시나리오 그 이제 e스포츠나 게임, 스포츠 같은 경우에 이제 각본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영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인터랙션을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 거기에 관련돼서 무궁무진한 파생 컨텐츠들 여러분들이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일단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관련돼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게이머 e스포츠를 만들었고, 원래는 제가 이제 저희가 2015년도에 그 3개 방송사랑 저희가 또 제휴를 해서 당시에 이제 동계올림픽 관련된 그 서비스를 원래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날 지금 요 상태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 당시에 그 동계올림픽 때 그 김연아 선수가 우리 영웅이었습니다. 김연아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쇼트랙의 이제 저희 메달밭이었죠, 쇼트랙. 그래서 그 경기들을 보면서 시청자 퀴즈를 한번 내보자. 생방송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스포츠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던 겁니다. 스포츠 가지고 시작을 해서 걔를 가지고 한 3년 하다가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e스포츠 게임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들에 대한 이제 운영 경험을 이제 확대해서 이제 OTT 컨텐츠, 영화 드라마도 확장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 야구는 저희가 한 지금 4년 넘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저희가 인식을 해서 가져오거나 이제 API를 통해서 가져와서 그러니까 정말 할 게 많죠, 얘는. 그래서 어떤 선수가 어떤 액션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런 그 멀티플 퀴즈,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경기 흐름의 트레이홀드를 AI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이제 퀴즈가 나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게 저희가 지금 메이저리그, 물론 이제 국내 서비스, 국내 프로야구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야구,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이 뛰고 있는 축구. 이제 스포츠를 보여드리면 이거 뭐 스포츠 배팅이 아니냐, 뭐 토토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일체 뭐 인터랙션 퀴즈 형태로만 진행되는 거고 이 포인트를 가지고 돈으로 바꿔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경기를 좀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한 그 인터랙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멀티플 퀴즈인데, 예를 들어 재밌게 하려면 가운데 이제 승리팀을 맞추는 이제 퀴즈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양쪽의 팀의 이제 퍼포먼스들, 뭐, 공격 포인트라든지, 뭐, 퍼스트 골이라든지, 뭐, 코너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죠. 그죠? 가운데 게 터지면 여러 가지 보너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축구, 아까 야구도 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금 해외 쪽에 트래픽이 제일 많은 게 축구입니다. 축구하고. 근데 야구 같은 경우 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이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 영상 요즘 그 아까 게임 같은 것들은 저희가 영상에 풀려있기 때문에 영상 갖다 쓸 수 있는데 스포츠 관련된 부분 보시고 이제 아까 뒤에 영화 들어가 나오겠지만 이거 그러면 중계권료를 다 사온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셔요. 근데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원래 개념은 컴패니언 앱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가 컴패니언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실시간 영상은 원래 뭐 스포츠 방송사 그다음에 OTT 쪽을 띄워놓고 저희께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이게 PIP가 풀렸습니다.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 화면에 멀티 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iOS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반 전에 풀렸어요. 14점 몇 버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 보시다가 탁 치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상을 그동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중계권을 사오니 만원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한 화면에 여러 앱을 멀티 앱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뭐 지금 북미에서 가장 이제 트래픽이 많은 이제 미식축구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기 위에 보이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데이터로 만든 거예요.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구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원래 화면이 여기 뜰 수 있죠. PIP로.
그래서 요 지금 뭐 NFL 그다음에 이제 농구 NBA죠. 요거는 그 지금 이 스포츠 인더스트리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포츠 인더스트리가 늙어가고 있어요. 지금 야구 같은 경우는 미국 메이저리그 평균 그 시청자들의 평균 데모그래픽이 40대 초반이에요. 중반. 그러니까 애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NFL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기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전년에도 보는데 축구 마찬가지로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같은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 우리나라는 스포츠가 야구밖에 없어요, 사실은. KBO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같은 시스템에서 같은 환경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계에 부딪혔어요. 지금 야구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젊은 MZ세대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할 게 너무 많아. 스마트폰 열면 여기서 OTT 보고 영화 드라마 보고 뭐 보고 유튜브 보고 게임 보고 스포츠가 상대적으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의 경쟁은 다른 야구의 경쟁은 배구, 축구가 아니라 야구의 경쟁사는 영화관, OTT 플랫폼, 게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중계권료들이 수백억씩 했습니다. 방송사에 넘기는 것들이. 이번에 지금 올림픽도 사실은 도쿄에서 할 때 여러 가지 적이 됐지만 지금 이제 그동안 갑질을 했던 이 스포츠 어소시에이션들이 그래서 FIFA, IOC, 뭐 MLB, 메이저리그, 뭐 NFL 이런 그 스포츠 어소시에이션 단체들이 이제는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안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헐값에 2018년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헐값에 트위치, 유튜브에서 중계 방송을 해요. 그 유튜브 트위치는 돈 주고 사온 게 아니에요. 조금 주고.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결국 프로스포츠, 프로게임,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즐기고 계신 영화 드라마. 이 컨텐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팬덤, 시청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스포츠 인더스트리가 거기 직면해 있어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트위치, 그럼 아프리카 TV 이런 쪽에다가 뭐 나중에 정산 받는다든지 후보를 주든 가격을 치고 나간다든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그동안의 배리어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지금 아까 메타버스 얘기했지만 이게 기술들이 계속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돌고 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 메타버스에 해당되는 기술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있고 빅데이터 있죠. 블록체인 있죠. AR, VR 기술 있죠. XR 기술 있죠. 다 거기에 집약체예요. 집약체.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환경 내에 서브센스로 들어가 있는 이런 기술 부분들이 워낙 비약적으로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그 인더스트리 20년 이상 있던 사람들도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한 분야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커다란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각각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스포츠 카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카드를 거기다 배치를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 카드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hit이 되면 레벨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높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 상에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콘서트장을 만든 개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실제로 콘서트장 만들어가지고 돈 받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 받고. 마찬가지로 이 카드가 레벨이 높아진 카드들을 NFT화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따 뒤에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여자들이 잘하고 있는 그 골프. 그래서 저희가
빅5 스포츠, 그다음에 빅5 게임을 이제 저희가 인터랙티브 스트리밍에서 하고 있고 이게 곧 메타버스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것들을 지금 결합한 일단 저희 거의 메타버스 개념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 앱이 있고요. 자체 웹이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저희가 뭐 트위치 같은 B2B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다음 디바이스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거 넥스트 디바이스를 저는 AR 글라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현실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 다 갖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아까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발전할 만큼 발전했어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다 카메라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PIP도 되고 이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얘 넥스트 디바이스가 이제 AR 글라스입니다. AR 글라스. VR은 AR 글라스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VR은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평상시 들고 다닐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특정 컨텐츠 중심으로 해서 현실을 완전히 차단한 형태의 그런 가상현실이 되는 부분들인 거고 이제 AR 글라스를 통해 가지고 귀에 연결해서 전화도 되고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도 이제 안경을 통해서 실행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AR 버전으로 AR 글라스 버전으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디바이스가 곧 이제 지금 하나씩 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LG 플러스 뭐 그다음에 SK텔레콤 그다음에 KT하고도 제휴를 맺은 상태인데 지금 그 LG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LG가 저도 LG전자 출신이지만 MC 사업부를 올해인가 접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을 소개받아 삼성전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AR 개념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이제 AR 글라스 나오면은 모든 디바이스는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용자들이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컨텐츠가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사면 뭐합니까? 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는데 VR기기 사면 뭐합니까? 그죠? VR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없는데 딱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 벤더사하고 저희가 제휴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 앱을 이 AR 글라스 삼성 전자 출시하는 AR 글라스 지금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지금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 빌트인 앱을 다운로드해서 까는 게 아니라 출시될 때 아예 들어가 있는 그래서 어차피 이 AR 글라스를 끼고 한 사람들이 스포츠하고 게임은 보거든요. 영화 드라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이 AR 글라스의 개념은 여러분들 탐 크루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은 허공에서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키보드 6치고 이 안에 수백 개의 앱을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멀티로 해도 몇 개, 물론 한 화면에 보이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의 제약이 있는데 여긴 제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거는 실제 이걸 중계방송하는 방송사 앱이에요. 그리고 양쪽 위에는 저렇게 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통계를 제공을 하고 여기는 이제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허공에 대고 이제 브라우징하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AR 글라스 개념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서, 요 전에 저기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저희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작년에 그 내부적으로, 이거를, 스포츠하고 게임만 하지 말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내부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작년에 부부의 세계가 한참 뜰 때,
부부의 세계,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그다음에 뭐 기생충 영화 이런 쪽에 해서 내부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컨셉은 뭐냐면 영화 드라마도 시나리오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회를 보고 나면 3회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이제 이 영화 드라마 같은 경우 화면 인식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2회가 끝나면 3회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들과 컨티들이 돌아다녀요, 블로그에. 그 애들을 긁어다가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작년 테스트한 건데 이제 기본 어떻게 보면서 이거 이제 백그라운드 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바꾸려 한 거고. 상영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한두 개 정도만 나가야 썼으면 돼요. 퇴근이니까 애 픽업하기 딱이고요. 이런 시나리오 퀴즈. 5시요? 요 부분 이제 밑에서 도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경우 요거는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요거는 자기 작년에 테스트한 거고. 뭐 시켰는데? 너 또 떡볶이 요건 아직 시켰지? 공식 서비스 출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곧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대성병원에서는 장중첩증을 수술을 안 하고 시술로 치료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나 경우엔 괴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어림돌전. 네.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수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 뱅크를 만들어서 VOD로 볼 경우도 많으니까 이건 실시간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 뱅크에서 이제 퀴즈가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종합을 해서 이제 저희 메타버스를 이제 하나 컨셉 영상을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제페토 컨셉을 넣어놨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 다 아바타만 생각하니까. 자, 아바타로 해서 지금 이제 신기하니까 해서 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SNS 서비스, 내 아바타가 당장 다른 아바타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정도, 그 다음에 간단한 게임 같이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랙핑크의 제니랑 만나서 뭐 하는 정도, 이 정도예요. 그죠? 컨텐츠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유니버스상에서 즐기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컨셉을 잡느냐면, 어차피 그 아바타가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있다고 가정하면 제페토에서 걸어 다니면서 특정 공간을 갈 거예요. 그죠? 메타버스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상의 스포츠 스테디움은 저희가 제공할 수 있어요. 인베디드 데이. 그러니까 저희가 제페토 안에 인베디드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프렌드. 그다음에 제페토 안에 e스포츠 아레나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겠죠. 그죠? 제페토 안에 PC방 게임하니까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제페토 안에 영화 드라마, 영화관 저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컨셉들을 여기다 이제 잠깐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일단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접니다. 제가 가다가 이제 경기장 스포츠 경기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게 뜨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갔는데 그게 다 3D 렌더링해서 아바타 형태로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더 걸립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실제 유니버스상에 돌고 있는 인기 앱이 뜨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스포츠 경기장 그러니까 3인칭에서 1인칭만 바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관. 그
그다음에 이제 e스포츠 경기장. 그래서 지금 그 저희하고 지금 제휴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지금 국내하고 이제 미국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그 음악, 음원하고 공연 컨텐츠를 본인이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에 연계된다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콘서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아바타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실제 뭐 BTS나 블랙핑크가 공연했던 공연 실황이 거기 뜨면 되는 거죠. 걔들이 그들 자체도 아바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이 해서 그걸 만들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거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처음에 메타버스의 입구, 나를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 나를 꾸미고 하는 부분들, 그건 이제 기존에 뭐 예전에 싸이월드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있었던 개념들이에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나를 거기다 트랜스퍼링해서 내 아이덴티티가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다니면서 사람 사귀는 거, 소셜라이징 중요하죠. 그러니까 채팅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식당도 만들어서 실제로 아바타가 뭐 가짜 음식이지만 거기서 뭐 사 먹고, 경기장 가서 스포츠 보고, 영화 가서 영화 보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그죠? 공연장 가서 공연 보는.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재미를 느끼고자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실제로 이동하지 않고 내 아바타가 그 공간에서 즐기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결국 컨텐츠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너무 이게 복잡하고 어렵게 보실 필요 없이 결국은 컨텐츠 싸움이다. 디지털 컨텐츠 결국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을 그래서 저희는 뭐 아파나 무슨 자체 메타버스 세계를 만드는 부분들에는 큰 관심은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이런 플랫폼 형태의 호라이즌탈한 개념이 있다 그러면 각 컨텐츠 혹은 서비스별로 프로덕트별로 버티컬한 개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플랫폼의 매시업 형태로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합종 연행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고 결국은 그거를 어떤 플랫폼에서 제대로 그 사용자들한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하느냐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다 보여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면 자, 지금까지 인터랙션 관련된 부분, 재미를 느끼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추가적인 리워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바로 저희가 준비한 이런 카드들. 이게 이제 모멘트 카드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스포츠부터 잠깐 보여드리면, 어디 갔나. 지금 이게 LA 가면 스테이블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저가 찍은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맨 앞자리에서. 이게 실제로 500만 원인가 팔렸어요. NFT로. 유저가 만든 거예요. 찍은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경기가 르브론 제임스 은퇴 경기다. 그럼 한 1억 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정용진 회장의 신세계가 그 SK 와이번즈 쓱으로 인수하고, 정용진 회장이 보고 있는 앞에서 최정희가 역전 뚫려 놓는 진장면이야. 이것도 이 카드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쿵푸 팬더를 보고, 이제 아마추어 작가 여기 만든 거예요, 짤. 이게 밈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명한 장면이죠, 이거. 김치 싸대기. 이게 아주 저돌적인 장면이에요. 이거를 수많은 패러디가 나왔어요. 실제로 엄마와 아들이 김치를 때리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때리고, 그 다음에 된장 싸대기도 있지 않습니까? 된장 싸대기. 이런 거 다 NFT입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이 제작사 거죠. 근데 이걸 똑같이 안 쓰고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제 저기죠. 된장 싸대기, 이게.
그다음에 이제 뭐 많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저희 e스포츠 구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 중에 선수 카드예요 이게. 앞에는 선수 얼굴, 가운데는 그 선수의 스탯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선수의 하이라이트. 이게 공식 카드예요 이건. 이거 이제 숍이라는 유명한 애가 있습니다. 걔 카드예요, 오피셜 카드. 그 광고에 나온 페이커 있잖아요, 페이커. 페이커 같은 경우 몇 억 할 거예요, 몇 억. 예? 페이커. 우리나라 그 문화 대통령 4대 천왕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공연장 가서 찍은 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아까 레귤레이션 저작권에 이제, 그러니까 NFT 자체가 현재 그레이 에어리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저작권 관련한 것도 아직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팬덤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인더스트리에서 팬이 움직여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것들은 사실은 문제 없는 것도 있고 문제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비즈니스 회사가 아닌 이상, 사업자가 아닌 이상 아마 법적으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셀럽인데 내 팬을 내가 고소하진 않을 거예요. 스스로 지 밥줄을 끊는 개념이 되겠지. 근데 그게 저희가 지금 저희가 초록볼 미디어라든지 그런 커다란 회사들이라고 저 제휴를 맺었는데 배우들과의 관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메타버스 쪽에 가장 앞서 있는 인더스트리가 물론 지금 에듀케이션 하면서 컨설팅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스포츠 쪽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이제 게임 쪽. 그다음에 이제 이쪽 영화 드라마 쪽 가장 보수적이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와 있는 그 1편부터 9편까지 제가 쉼없이 봤는데 거기서 파생시킬 수 있는 컨텐츠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패러디 할 것도 많고 밈 할 것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컨텐츠의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생산자, 프로슈머의 개념이 됩니다. 우리가 SNS를 그동안 그죠? 나의 사진, 나의 동영상, 나의 글을 내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SNS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 올리고 페이스북 올렸는데 내 컨텐츠를 가지고 걔들이 광고비로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고 나는 뭐 받은 게 있나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웹 2.0 시대예요. 그죠? 이제 웹 3.0이 됐어요. 블록체인의 정신이 그거거든. 헤게모니의 분산화. 그죠? 이제 그 시대가 된,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세계와 블록체인 세계에 이 각 인더스트리의 철학을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결국 소비자가 생산자고 소비자가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장악했던 그런 헤게모니를 분산화돼서 가져오는 시대. 그거를 실질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환경. 그 핏줄은 알고리즘은 AI가 빅데이터로 만드는 거고 그 핏줄은 블록체인이고 그 환경은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제가 다이어그램을 하나 만들까 하다가 안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메타버스로 보시고 그죠? 그 생태계를 돌아가는 핏줄은 블록체인, 유통망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알고리즘들은 AI.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었고, 여기 이제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 이건 이제 팬이 그린 거예요. 실제로 팔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아직 오픈한 싱가포르 회사인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어요. 싸이라든지, 이제 한국 것도 곧 론칭 할 건데, 클릭 몇 번으로 본인의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한 몇백만 원 받겠네요, 보니까.
됐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거 다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한 5분 정도 더 말씀하는데 Q&A 좀 받을게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궁극적으로는 인터랙티브 스트림, 그러니까 컨텐츠, 스트리밍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재미를 극대화하고, 그죠? 재미를 극대화한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유저가 참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파생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다 돈이에요, 여러분들. 그 SNS에 그냥 공짜로 올리지 마시라고. 뭐 올리셔도 되는데 그 중에 퀄리티 있다고 생각하고 희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밈처럼 유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것들은 이젠 다 금융자산으로 만들어서 유통하실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것들을 이제 세상이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거는 특정 국가 차원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블록체인 쪽 관련된 부분도 몇 번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블록체인은 웹 3.0입니다. 그죠? 글로벌 네트워크예요. 특정 국가에서 제재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첫 번째 큰 웨이브에 대한 기회의 웨이브를 놓쳤고, 이건 중국도 요번에 이제 거래소들 철퇴 때렸잖아요. 저기 명절 때.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걔네는 중국 같은 경우는 커뮤니즘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학이 배치가 됩니다. 결국 이제 뒤에서 미국이 웃고 있죠,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이제 중국이 들어온 저기를 발로 찼다.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또 이제 이 세계가 갈 거예요. 메타버스가 됐던, 인공지능이 됐던, 블록체인이 됐던, 결국 지금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갈 거다. 자, 그래서 저희 여기 지금 요걸 생태계 설명드리고 이제 제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하나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결국 이제 게임 컨텐츠와 e스포츠, 스포츠, OTT 컨텐츠를 각 플랫폼에서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돼요. 그냥 보시고 유튜브, 트위치, 네이버, 아프리카 TV, 뭐 ESPN이나 폭스, 뭐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시면서 이제 저희 아레나 테스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트리머, 인플루언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 인터랙션 서비스 이걸 통해서 하고, 이걸 통해서 유저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포인트를 어닝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이제 그 스트리머한테 도네이션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메타버스 상으로 오면서 뭐가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서 내가 좋아하는 그 스트리머한테 이게 도네이션 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스포츠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박병호가 역전 트리홈런 쳤어. 그럼 박병호한테 바로 직접 도네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내가 이정재를 좋아하는데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에서 너무 연기를 잘해. 그럼 내가 영상 보면서 이정재한테 도네이션 할 수 있어요. 그게 블록체인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게. 왜냐면 그동안에 수탁과 전달의 문제가 있거든. 전달 사고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도네이션 했는데 이게 정말 걔한테 가는 거야? 그죠? 근데 블록체인으로 가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세상이 곧 도래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도네이션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러니까 핵심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작가나 화가나 작곡가나 아마추어라도 그런 스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물론 여기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눈을 뭉칠 때, 우리가 처음부터 뭉치어서 눈사람 만드는 것보다 연탄재 하나 있으면 연탄재 가지고 금방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저희의 플랫폼이 여러분들한테 연탄재를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 연탄재 가지고 쉽게 눈사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고 요 하나, 저희 전체 플로우는 유저가
시청자가 공짜로 하다가 떨어지면 포인트를 구매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인터랙티브 게임을 하거나 도네이션을 하거나 이제 파생된 컨텐츠 NFT를 만들 수가 있고 이 포인트를 가지고 리워드나 이제 아까 디지털 컨텐츠 카드를 만들어서 얘를 NFT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이거를 마켓플레이스에서 파는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2시간 가까이 장시간 제 강의에 귀를 기울여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시간 남은 것 같고 한 8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 그 유저가 그 자기가 만든 짤을 NFT로 해서 외부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를 하면 그 회사에 뭐 수수료나 이런 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사진 찍거나 아니면 본인 걸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뭐 필터링 기능의 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본인의 디지털 카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디지털 카드를 가지고 NFT를 만들 때 저희가 지금 이더리움과 카카오 클레이튼, 그다음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그 메인넷 위에서 돌아가는 NFT를 할 수 있는 NFT 민팅 기술을 갖다 연결해 놨어요. API로. 그래서 그걸 하실 때 이제 피를 내셔야 돼요. 그 피가 이제 여기서 요 마일리지로 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캐시로 사는 요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으신 거죠. 그러면 그 일단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가 계속 되기 시작하면은 원작자의 경우에는 로열티를 설정을 해놓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일부도 회사에서 가져가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탑다운이 있고 바텀업이 있어요. 탑다운은 말 그대로 그 제작사 컨텐츠 홀더가 공식적으로 만든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들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화 드라마사 같은 경우에 얘네가 슈퍼 의리였어요. 그러니까 유통회사들이 돈을 다 가져갔습니다. 음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OTT 업체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엔 방송사였고 방송사가 슈퍼갑이었고 지금은 이제 OTT 업체들이 그러니까 제작사는 100을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예전에는 100에 원가 100인데 거기다 한 5에서 10% 그러니까 105나 110을 주고 모든 권리를 다 넘겼어요. 왜냐하면 영세했기 때문에 제작사들이.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의 이 세상이 어떤 걸 가져왔냐면 의뢰 반란의 시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신규로 제작하는 영화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세요. 그거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500억 들었다. 그 예전 같으면 550억에 다 넘겼어요, 모든 권리를. 유통회사한테. 600억에. 근데 지금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전 세계 히트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 파생된 경제적 가치가 얼마일까요? 이 어마무시한 부분들을 제작사가 못 가져갔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됐고, 그래서 그러한 실제 제작사들이 공식적으로 카드 만드는 걸 하는 거고, 유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들을 응용해서 파생시켜가지고 다른 식의 다르게 변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양한 형태. 아까 뭐 김치 싸대기 보신 것처럼 그렇게 패러디를 통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유저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예를 들어 약간은 그래야 저희가 이제 그 법적 검토도 다 받고 변호사들 얘기도 많이 하다는데 그거를 개인을 공격하는 아마 제작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백래시가 올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질문 있으세요? 혹시? 예, 그 없으시면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